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그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분명 아끼려고 노력했는데도 매달 우편함에 꽂히는 고지서를 보면 속이 상하시죠? 아니, 내가 뭘 그렇게 많이 틀었다고 이 요금이 나와? 그 억울함, 저도 수십 년 동안 수천 가구를 다니면서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에어컨 설치와 관리를 30년 넘게 해온 정혜원 기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 중 전기요금을 절반 이하로 줄이신 분들의 사례를 하나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요즘 전기요금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1시간만 켜고 꺼요. 밤에는 참아요. 낮에는 부채만 쓰고 에어컨은 저녁에 조금만 틀어요. 냉방비가 너무 나와서 무서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아끼셨다는 집에서 전기요금이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나오곤 합니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에어컨을 틀었다 껐다 하는 순간이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국을 다니며 어르신들 댁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낮에는 더위를 참고 밤에 한두 시간만 켭니다. 그런데 그 잠깐 켤 때 실외기가 전력을 최대치로 써서 방 온도를 한꺼번에 내리려 합니다. 이때 전기가 폭발적으로 소모됩니다. 다시 껐다가 조금 지나 켜면 또 같은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껐다 켜면 결국 한 달에 나오는 요금이 생각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나는 아꼈다고 생각했는데도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하시는 분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만난 김영자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어르신은 아침에는 부채만 쓰고 낮에는 창문을 활짝 열어 바람을 쐬셨습니다. 더워도 꾹 참으셨고 저녁에는 잠들기 전에 한두 시간만 에어컨을 켜셨습니다. 그런데 고지서를 받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선생님, 한 달에 18만 원 넘게 나왔어요. 처음에는 이게 기계가 고장 난 거 아닌가 하셨습니다. 하지만 기계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바로 껐다 켜는 사용 습관이 전기료를 높이는 원인이었습니다. 제가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에는 한 번만 방법을 바꿔보세요. 낮에도 무조건 참지 마시고 에어컨을 계속 켜 두시되 온도를 26도 정도로 맞추세요. 처음에 방이 덥다고 너무 낮추면 안 되고 처음에는 바람을 강하게 하셨다가 시원해지면 약하게 바꾸시면 됩니다. 어르신은 처음에 걱정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 하지만 한 번만 해보기로 하셨습니다. 그 달이 지나고 어르신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소리가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고지서를 받았는데 7만 원 조금 넘게 나왔어요. 처음에는 눈을 의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틀어놨는데도 왜 이렇게 줄었을까? 이제껏 몇 년 동안 참아온 더위가 허무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알았으니 다행이라는 마음도 드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첫 번째 사용법을 말씀드립니다. 에어컨을 처음 켜면 방 온도를 빠르게 내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강한 바람은 전기를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약한 바람으로만 틀어두세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실외기가 계속 돌아갑니다. 온도가 내려가지 않으면 에어컨은 멈추지 않고 힘껏 냉기를 내보냅니다. 이게 오히려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간단합니다. 처음에는 강한 바람으로 방이 빨리 시원해지도록 합니다. 보통 20분에서 30분 정도만 그렇게 켜주시면 됩니다. 방 온도가 내려가면 그때부터 약한 바람이나 자동 모드로 바꾸세요. 이것만으로도 전기요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시는 박순애 어르신도 예전에는 늘 약풍만 사용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세게 틀면 겁이 나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만 강한 바람으로 켜고 나서부터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달 고지서를 받으셨을 때 예전보다 3만 원 정도 줄어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면 줄어드는 거였네요. 어르신의 얼굴에 놀라움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꼭 바꿔야 하는 습관입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필터 청소입니다. 에어컨 필터에 먼지가 끼면 공기가 잘 통하지 않아서 냉방 효율이 떨어집니다. 바람은 약해지고 실외기는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은 더 늘어납니다. 제가 만난 집들 중 전기요금이 유난히 많이 나온 곳은 거의 필터가 막혀 있었습니다. 어떤 집은 필터를 꺼내자마자 먼지가 투툼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 아무리 켜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필터 청소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에어컨 전원을 끄고 앞 커버를 살짝 열어주세요. 그 안에 있는 필터를 살살 빼시면 됩니다.
이 필터를 수돗물로 여러 번 헹구어서 먼지를 씻어냅니다. 깨끗해지면 그늘에서 충분히 말리시고 다시 끼워주세요. 이렇게 2주에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뒤부터 에어컨이 훨씬 시원하게 돌아갑니다. 제가 관리해드린 분들 중 필터 청소 하나로도 전기요금이 평균적으로 15% 정도 줄어드셨습니다. 어르신이 필터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온도를 유지하는 습관까지 바꾸자 그 다음 달에는 요금이 더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법만으로도 부족하다고 느끼셨습니다. 혹시 더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 질문이 다시 제게 돌아왔습니다. 김영자 어르신은 2달 동안 전기요금이 줄어든 걸 보며 마음이 놓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더 깊어지고 낮 기온이 올라가자 다시 걱정이 생겼습니다. 선생님, 혹시 더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그동안 많은 분들이 실천해서 효과를 본 습관들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은 전부 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방법이에요. 어렵지 않으니 한 번만 해보세요. 어르신은 메모할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그 작은 종이에 또 다른 습관들이 하나하나 적혀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가 강조드린 건 낮 시간대의 햇볕 차단이었습니다. 어머님, 낮에 커튼은 꼭 치고 계세요? 네, 커튼은 쳤어요. 그런데 창문은 살짝 열어뒀어요. 창문은 닫아두셔야 해요. 바깥 뜨거운 공기가 계속 들어와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렸습니다. 창문 틈새에 문풍지를 붙이시면 더 좋아요.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문풍지 그건 겨울에 쓰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여름에도 효과가 있어요. 뜨거운 공기를 막아주니까요. 그날 오후 어르신은 근처 철물점에 가셔서 문풍지를 사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하셨지만 막상 붙여보니 어렵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다시 어르신 댁에 갔을 때 부엌에서 나오는 열이 여전히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혹시 밥솥은 낮에도 계속 켜두세요? 그냥 보온으로 놔두고 있어요. 보온 기능이 은근히 방을 덥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낮에는 꺼두고 드실 때만 다시 데우시면 돼요. 어르신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나는 전기요금을 아낀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다 열을 내고 있었네요. 그날부터 어르신은 낮에 부엌 전기 제품의 플러그를 뽑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거실 공기가 훨씬 덜 답답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거실은 시원한데 방은 더워서 잠을 못 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에어컨만 켜면 찬 공기가 거실에만 머물러요. 선풍기를 같이 써보세요. 선풍기로 바람을 직접 쐬면 냉방병 걸린다던데요. 맞아요. 그래서 선풍기를 얼굴 쪽이 아니라 방 쪽으로 돌려서 바람을 보내시면 됩니다. 어르신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기울이셨습니다. 바람을 방으로 보내요? 네. 거실에서 나온 시원한 공기를 방 안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그날 밤 어르신은 선풍기를 거실과 안방 사이에 두고 바람을 방 쪽으로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틀 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방이 전보다 시원해졌어요. 온도 차이가 덜 나네요.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어르신은 한결 편하게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한 가지 더 물으셨습니다. 밤에는 온도를 낮추면 더 시원해서 좋은데 왜 조금 올리라고 하세요? 온도를 너무 낮추면 몸에 직접 냉기가 닿아서 냉방병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도 올라갑니다. 그럼 몇 도로 두면 돼요? 27도 정도로 맞춰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풍기로 공기를 순환시키면 체감 온도는 충분히 시원해져요. 그날 밤 어르신은 온도를 조금 올리고 선풍기를 켜서 벽 쪽으로 바람을 돌리셨습니다. 처음엔 덥나 했는데 잠깐 지나니 편안하네요. 다음 날 아침 어르신은 새벽에 깨지 않고 한 번에 주무셨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뒤 어르신이 또 물으셨습니다. 실외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실외기도 청소해 주시면 좋아요. 그게 위험하진 않아요? 전원은 끄고 주변 먼지만 살살 치우시면 됩니다. 어르신은 그날 작은 빗자루를 들고 실외기 주변을 쓸었습니다. 낙엽과 먼지가 생각보다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도 전기요금에 영향이 있어요? 네. 실외기가 뜨거운 바람을 제대로 뿜어내야 효율이 올라갑니다. 청소를 마친 뒤 어르신은 방으로 들어와 에어컨을 켜셨습니다. 어머, 바람이 전보다 강하네요. 이런 작은 관리 하나도 결국 요금을 줄이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며칠 후 어르신은 낮에 거실에 앉아 계시다가 문득 커튼을 만져보셨습니다. 얇은 레이스 커튼이 햇볕을 거의 가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바꿔야겠네. 저는 두꺼운 암막 커튼을 권해드렸습니다. 이거 하나로도 방 온도가 한결 달라질 거예요.
어르신은 시장에 가서 차콜색 두꺼운 커튼을 사오셨습니다. 처음 달아보니 방이 어두워서 어색했지만 하루 이틀 지나자 시원함이 다르게 느껴지셨습니다. 낮에 훨씬 덜 더워요. 그달 요금은 지난달보다 3만 원 더 줄어 있었습니다. 어느새 여름이 중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김영자 어르신은 이제 에어컨을 무섭게만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껐다 켰다를 반복하던 습관이 사라졌습니다. 필터 청소와 실외기 관리, 커튼과 문풍지, 부엌 전기 제품 관리까지 하나씩 해보니 효과가 분명했습니다. 매달 고지서를 받으실 때마다 숫자가 줄어드는 걸 보며 어르신은 작은 자신감을 느끼셨습니다. 이제는 에어컨을 내가 다루고 있구나. 이 마음이 어르신을 더 부지런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어르신은 수첩에 적은 내용을 다시 훑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제 웬만한 건 다 했는데 혹시 더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그 질문이 또 한 번 저를 향했습니다. 김영자 어르신은 그날 밤 수첩을 다시 펼쳐보셨습니다. 처음엔 낯설었던 글씨들이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온도를 낮추는 법, 커튼을 치는 법, 필터를 청소하는 주기까지. 이제는 하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 또 작은 의문이 피어났습니다. 그래도 혹시 더 줄일 수 있는 게 있을까? 어르신은 수첩을 덮으며 조용히 전화를 거셨습니다. 선생님, 저 이번에 마지막까지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요. 그날 아침 저는 다시 어르신 댁에 도착했습니다. 어르신은 리모컨을 손에 쥔 채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 리모컨에 더 좋은 기능이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이 리모컨에 숨어 있는 버튼이 하나 있어요. 어르신은 눈을 동그랗게 뜨셨습니다. 어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스마트, 에코, AI라고 쓰인 버튼이 있죠? 네, 항상 있는데 한 번도 안 눌러봤어요. 이 버튼이 사실 요즘 에어컨 전략의 핵심이에요. 어르신은 리모컨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일반 냉방은 설정 온도를 맞추면 계속 같은 세기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에코 모드를 누르면 온도가 내려가면 알아서 출력을 줄여요. 스스로 세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맞아요. 덕분에 전기를 훨씬 적게 씁니다. 어르신은 리모컨을 조심스레 손가락으로 짚어보셨습니다. 이거 눌러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 한번 켜보실래요? 작은 딸깍 소리와 함께 에어컨이 바뀐 소리를 냈습니다. 에어컨에서 낮은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어르신은 걱정스러운 듯 말하셨습니다. 이러다 안 시원해지는 거 아니에요? 처음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1시간쯤 지나면 방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전기요금도 그만큼 덜 나오겠네요? 맞습니다. 일반 냉방 모드만 쓰실 때보다 평균 30에서 40% 절약됩니다. 그렇게 많이요? 네, 제가 관리한 집들 중에도 이 버튼 하나로 전기요금을 매달 심심한 원 줄인 사례가 많아요. 어르신은 그 말을 듣고 리모컨을 꼭 쥐셨습니다. 며칠 뒤 어르신께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이번 주엔 거의 스마트 모드만 썼어요. 어떠셨어요? 온도가 일정하니 몸이 편하고 바람도 부드러워서 좋았어요. 처음에는 약한 것 같아도 결국 같은 시원함을 유지합니다. 어르신은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이렇게 작은 버튼 하나가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은 몰랐어요.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작은 실천이 어르신에게 더 큰 자신감을 주었을 테니까요. 어르신은 동네에서 만난 이웃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번에 배웠는데 리모컨에 스마트 버튼이 있대. 그게 뭐야? 그걸 누르면 전기요금이 덜 나온대. 나 이번 달엔 꼭 해보려 해. 이야기를 들은 분들도 다들 고개를 끄덕이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다 같이 해볼 거예요. 그날 밤 어르신은 리모컨을 침대 옆에 두고 주무셨습니다. 전에는 그저 켜고 끄는 도구였는데 이제는 든든한 동반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르고 쓰지 않겠다. 그 다짐이 작은 자신감을 더했습니다. 어르신은 이번 달 고지서를 기다리며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아마도 이번엔 더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정부에서 준다는 지원금 그건 어떻게 받는 걸까? 이 질문이 또 한 번 저를 향했습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남은 방법, 지원금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김영자 어르신은 작은 수첩을 손에 쥐고 계셨습니다. 리모컨의 스마트 모드까지 익히고 나니 마음이 한결 든든해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머릿속에 남아있던 물음이 있었습니다. 그 정부에서 준다는 지원금 그건 어떻게 받는 걸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잘 물어보셨어요. 이 부분도 꼭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어르신은 수첩을 펼치고 펜을 쥐셨습니다. 어머님, 혹시 에너지 바우처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게 뭔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가정이나 취약계층의 전기요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그럼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기준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 저는 해당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괜찮아요. 또 다른 제도가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말고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에너지 1등급 가전을 새로 사시면 구입 금액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돌려줍니다. 최대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어르신은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그렇게 많이 돌려줘요? 네.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같은 가전이 해당돼요. 어르신이 최근에 새 에어컨 구입하셨잖아요. 그럼 저도 신청할 수 있나요? 영수증과 제품 인증서를 보관하셨으면 가능합니다. 아, 어디에 물어보면 돼요? 동주민센터나 한국에너지공단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어르신은 메모를 하셨습니다. 신청은 어렵나요? 아니에요. 인터넷이나 동사무소에서 간단히 하실 수 있어요. 필요한 건 영수증, 제품명, 신분증 정도예요. 그렇게 간단한데 아무도 몰랐나 봐요. 생각보다 많이들 놓치세요. 어르신은 작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보도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괜찮습니다. 어머님이 꼭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은 잠시 수첩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에어컨도 배우고 리모컨도 쓰고 이제 지원금까지. 그동안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매번 참기만 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네요. 이제는 그럴 필요 없어요. 이 지원금과 전략 습관을 같이 쓰시면 여름철에 한 달 평균 5만 원에서 10만 원씩 절약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르신은 잠시 고개를 떨궜다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해지네요. 며칠 뒤 어르신은 동네 친구분들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내가 이번에 다 배웠어. 뭘 배웠는데? 에어컨은 그냥 트는 게 아니래. 리모컨에 스마트 모드도 쓰고 정부에서 지원금도 받을 수 있대. 그게 진짜야? 응. 나 이번에 신청서도 받으러 갈 거야. 친구분들도 다들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우리도 물어봐야겠다. 어르신은 그 모습을 보며 웃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다 같이 아끼자고요. 그날 밤 어르신은 고지서를 꺼내 보셨습니다. 이제 그 숫자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낼 줄 몰랐는데. 수첩에는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스마트 모드 켜기,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고효율 가전 환급 확인하기. 이제는 한 줄 한 줄이 어르신의 새로운 습관이자 자신감이었습니다. 이제 여름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고지서를 받을 날이 다가오자 어르신은 오히려 설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얼마나 줄었을까?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그날 어르신은 조용히 전화기를 드셨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고마웠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어머님이 저보다 더 전문가세요. 그날 이후 김영자 어르신은 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여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지서를 받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엔 얼마나 줄었을까? 마치 시험지를 기다리는 아이처럼 두근거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편함에 고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어르신은 깊게 숨을 고르셨습니다. 조용히 종이를 펼치셨습니다. 이번 달 전기요금. 숫자를 본 순간 어르신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38,000원. 처음 20만 원이 넘던 금액이 이제는 그때의 반도 안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수첩을 꺼내 작은 메모를 하셨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다. 그 글씨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동네 작은 카페에서 이웃분들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고지서를 살짝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나 이번 달에 이렇게 나왔어. 세상에 진짜야? 응. 에코모드 쓰고 커튼 치고 지원금도 신청했어. 이웃분들은 놀라움에 작은 탄성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냥 무서워서 에어컨을 못 켰는데. 어르신은 차분히 웃으셨습니다. 이제는 다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날 밤 어르신은 문득 지난 여름을 떠올리셨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더위를 참았던 날들, 껐다 켰다를 반복하던 밤들, 그 모든 순간이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달력에 필터 청소 날짜를 표시하고 커튼을 다림질에 걸어두며 리모컨의 에코 모드를 누르는 일이 당연해졌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어르신은 조용히 리모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다 할 수 있겠다.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또다시 고지서를 확인하고 그때도 같은 미소를 지으리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나는 잘 못할 것 같아 하는 마음이 드셨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처음에는 누구나 두렵습니다. 그저 리모컨에 있는 낯선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용기와 몇 번의 실천이 쌓이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제가 실제로 관리해 드린 사례에서 평소 아무 관리 안 하셨을 땐 하루 8시간 이상 사용하시면 한 달에 15만 원 넘게 전기요금이 나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커튼과 필터 청소, 에코모드, 부엌 열 차단, 지원금 신청까지 이 모든 방법을 다 실천하신 분들은 한 달에 6만 8만 원 수준까지 요금을 줄이셨습니다. 결국 한 달 기준으로 최대 15만 원 이상 절약하신 사례가 실제로 있었고 그 변화가 단순한 전략을 넘어 생활의 여유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 혹시 여름철 전기요금 때문에 고민하시는 가족이나 지인이 계신다면 꼭 이 내용을 함께 공유해 주세요. 이 작은 정보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과 가정의 여유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앞으로 더 좋은 정보를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